폐지 위기에 놓였다 기사회생한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한번 존폐 기로에 놓였습니다.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찬반 입장을 차례로 들어봅니다. 지역 주민들이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희망 공약을 들어보는 순서. 오늘은 인구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청양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4주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충남 대학병원 전공의 이탈률이 94%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와 지역 대학병원, 의료원은 필수 의료 유지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서산에서 30대 태국 남성이 자신이 운전하던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뉴스입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한번 폐지 기로에 놓였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 의원들이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조례는 지난달 도의회 재투표 끝에 극적으로 기사회생한 상태인데요. 이후 폐지안이 또 발의돼 오는 19일 본회의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폐지 찬반 측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폐지안 발의에 참여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죠. 이상근 충남도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먼저 지난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최종 부결된 이후에 다시 폐지안을 재차 발의했습니다. 그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국민의힘 당론으로 해서 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하자는 생각을 다 같이 했었었는데요. 우리 본회의장에서는 폐지가 됐었는데 우리 교육감께서 제 요구를 하셔서 다시 이제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했는데 이제 그때 약간의 생각을 달리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또 투표 기기에 조작 미숙함으로 해서 저희가 정족수에서 이제 충족을 못해서 이게 폐지가 되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이후에 의총을 한번 가졌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중론을 모은 결과가 학생인권 조례에 어떤 학생들이 잘못 인식하고 그로 인해서 교단이 붕괴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히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변치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재상정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에 학생인권조례가 최종적으로 폐지될 걸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도민이 화합하고 도민을 위한 조례가 돼야 되는데 일부 도민께서는 이 조례를 찬성하시고 일부 도민께서는 이 조례를 반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도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폐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 인권도 담고 그다음에 교권도 담고 그다음에 우리 학부모들의 의무나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담은 새로운 조례를 만들자라고 이미 제의한 바가 있거든요. 의총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화를 했었고 뜻을 변치 않는 그런 생각을 다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폐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죠. 김지훈 충남교육청 학생인권 옹호관 연결해서 교육청 대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지안이 한번 부결됐다가 다시 상정된 데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입장입니까? 교육청이 그 제의를 요구해서 지난 도의회에서 폐지 조례안이 부결됐거든요. 근데 이후 특별한 상황 변화도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 달 만에 재발의하여 교육위에서 의결한 것에서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이 전지하고 또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또 그런 면에서도 아쉬움이 좀 큽니다. 네, 충남도 의회 구성을 살펴보면요.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만큼 이번에도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는 교육청 제의 요구로 재투표가 이뤄졌는데 이번에도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의 요구를 한다는 방침일까요? 예, 그 폐지를 주장하시는 그 의원님들이 다수여서 그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래도 도의회가 한 번 더 숙고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그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 폐지가 된다면 도교육청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좀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행정 절차에는 뭐 제의 요구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학생인권 조례 그 폐지가 그동안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학생인권 지원 체계를 후퇴시키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 조례의 취지가 도민들에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 교사, 보호자 등이 서로 존중하는 이런 인권 친화적 문화를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학생 인권 조례에 관한 양측의 찬반 입장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충남 방송에서는 주민들이 후보자들한테 바라는 희망 공약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청양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인구 3만의 청양군은 인구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청양군에서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눈에 보이는 효과는 없는 상황. 최근 청양 지역 청년 인구는 10년 사이 2,000명 가까이 줄기도 했습니다. 지역 청년들은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길 바라고 있습니다. 청년 수당도 좋지만 저희 청년들이 여기 청양군에 오래 있으려면 좋은 직장이나 좋은 기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 복지 정책이 확대되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청양 지역 노인 인구는 11,000여 명, 전체 인구의 39%에 이릅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 주민들은 사각지대의 노인 이들을 위한 복지가 확대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복지관을 많이 생기면 좋죠. 좋아요, 좋아. 복지관에서 사람들이 있지. 할머니들 다 거기 있어. 근데 어려운 사람들은 일 들어오고 어디가 불편을 하고 그런 데도 못 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는 주민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뭔지 파악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정말 사리사욕 없이 국민을 위하고 정당과 이런 걸 다 배제하고 정당 싸움이나 이런 걸 하지 말고 오직 국민을 바라보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출되셔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기준 청양 지역 인구수는 3만 12명. 머지않아 인구 3만 명대가 깨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 증가가 주요 현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인물이 어떤 정책으로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을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4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충남도와 지역 대학병원, 의료원이 필수 의료 유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충남은 단국대와 순천향대병원 전공이 214명 중 94%에 해당하는 202명이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는 지난달부터 가동하고 있는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단국대 병원에는 다음 달 7일까지 공보의 5명과 군의관 1명을 파견합니다. 이와 함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2개 대학병원에 4억 원을 지원해 중증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서산에서 외국인 남성 A씨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6시 50분쯤 서산시 고북면 신송리의 한 농로에서 30대 A씨가 자신이 운전하던 지게차에 깔렸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농로 인근에서 지게차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태국 출신의 미등록 외국인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잠을 설쳐서 고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수면장애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 지난 2022년에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수면장애로는 불면증에 심한 코골이, 심지어 수면 무호흡증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수면의 질이 나쁘면 단순히 피곤할 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병, 심지어 치매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뇌도 숙면을 통해서 쉬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잠이 보약입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비만도 유발합니다. 식욕 호르몬이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말도 그래서 생겼나 봅니다. 꿀잠 자는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지 마십시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강렬한 빛인 블루라이트가 뇌를 각성시킵니다. 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을 못 자게 합니다. 음주도 숙면의 적입니다. 술을 마시면 코골이가 심해지는데요. 코를 심하게 골면 뇌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 전에 많이 먹는 것도 안 좋습니다. 특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숙면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힘든 운동을 하면 쉽게 잠이 올 것이라는 생각도 오해입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더 잠이 안 온다고 합니다. 3월 15일은 세계 수면의 날입니다. 모두들 숙면 수칙 잘 지켜서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가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나섭니다. 충남도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22일까지 당진 전통시장 등 지역 내 전통시장 4곳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전통시장 내 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당일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는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태안군이 어업인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산물 판매 지원에 나섭니다. 군은 올해 2억 4천만 원을 투입해 국내 유통과 해외 수출 한 건당 유통비 50%를 지원합니다. 어업인과 수출업체 모두 최대 지원금은 100만 원입니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태안군 수산과로 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오는 12월 지급될 예정입니다. 홍성군이 지역 특산물인 홍이딸기에 이어 신품종 딸기 골드베리 육성에 나섭니다. 골드베리는 지역 농업회사법인이 개발한 품종으로 사과와 망고 맛이 나며 노란색을 띠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기존 신품종들 대비 유통기한이 2배 더 길어 해외 수출용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앞으로 재배 규모를 6헥타르 이상으로 늘리고 품종 보급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홍성군이 14일 스마트 어르신 놀이터 개소식을 열고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홍성군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지난 2022년부터 7억 원을 투입해 2층 규모의 놀이터를 조성했습니다. 1층에서는 동작 인식 게임과 VR 기기를 체험할 수 있고 2층에서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놀이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홍성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태안의 반려견 셀프 목욕 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태안읍에 위치한 시설은 반려견 목욕과 건조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간식 등 다양한 물품도 판매합니다. 이번 시설은 충남도 노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공모 사업에 선정돼 5천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마련됐으며 태안 시니어 클럽이 운영을 맡아 지역 노인 10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